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입니다. 오늘은 영어 작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캐피털라이제이션과 펑추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펑추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마감이 되고 있는 스테이트먼트, 평서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하지만 모든 문장이 다 평서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question mark, 이것이 나와져 있는 거, 물음표죠. 물음표가 나와져 있는 의문문과요. 그 다음에 exclamation point, 어떤 겁니까? 느낌표가 되겠죠. 느낌표가 들어가져 있는 감탄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 언제 씁니까? 바로 당연히 뭐로 끝낼 때, 내가 퀘스천 마크로 끝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의문문은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쵸? 왜냐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 쓰는 것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 사용해요? 주로 강조해 주거나 아니면 내용을 환기시킬 때, 이럴 때 좀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s Brazil a large country? Is Brazil a large country?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country 뒤에 되어져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하나는 마침표로 되어져 있고요. 하나는 물음표로 되어져 있죠. 당연히 어떤 걸 써줘야겠어요? 질문으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위에 것은 틀렸고 밑에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하시고 계신 거 있죠? 의문문 어떻게 만듭니까? 당연히 뒤에 나와져 있었던 동사의 부분을 앞으로 끌고 가서 도치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어요. 만약에 조동사랑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다면 조동사, 비동사를 앞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 동사로 나왔다라고 하면 두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Where do you live?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해 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의문사가 먼저 나와져 있고,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도치돼야 될 것이 앞으로 나오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요, 마침표 찍으면 안 되겠죠. 뭐로 써야겠다? 물음표를 사용해서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ere로 시작해서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do you live라고 해서 도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위에 것은 틀린 거가 되겠고요. 밑에 것이 올바르게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감탄문입니다. 사실 감탄문은 의문문보다 더 많이 안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작문에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쓰이냐? 뭔가 놀람을 표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놀람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만약에 대화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걸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에 마침표가 아니라 뭐를 써주는 것으로서 느낌표를 써주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느낌표를 활용하는 감탄문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의문문과도 다르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는 거다? 마침표와 느낌표만 써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자, it is snowing, it is snowing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나타내주고 있는 것? 일반적인 사실, simple fact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표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뭔가 놀란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면, 즉 with surprise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뭘 사용해주면 되겠다? 느낌표를 써주시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My sister had a baby last night이라 되어져 있는 이 문장입니다. 자, 하나는 마침표가 찍혀 있고요. 하나는 느낌표가 찍혀 있죠. 당연히 마침표가 찍혀 있는 건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느낌표가 써져 있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놀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 그 다음에 의문문, 그 다음에 감탄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문들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서 어디에는 마침표를, 어디에는 물음표를, 어디에는 느낌표를 써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침표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스테이트먼트, 평서문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물음표를 쓰게 되면 바로 questions, 의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느낌표를 쓰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exclamations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감탄문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서 자, 어떤 걸 하시면 되겠어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표 같은 경우는 마침표랑 같이 쓸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강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다 안 풀어보셨다고 하면 꼭 어떻게 하셔야 된다?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How many days are in a month?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의문사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되겠죠. 뭘 넣어주면 되겠다? question 마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many days are in a month? How many days라 되어져 있으니까 한 달에 며칠로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번에서 The answer depends on the month. 자, the answer 주어, depends on 동사, the month 목적어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도치도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써주시면 되겠다? 마침표를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를 강조해주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모두 써도 돼요. 느낌표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굳이 여기서 강조가 들어와야 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마침표로 갔습니다. 자, 3번입니다. Only 4 months have 30 days. 자, 2번에서 The answer depends on the month. 달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Only 4 months. 자, 4개의 달만 have 30 days. 30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only라고 되어져 있는 게 조금 강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낌표를 써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마침표 고르셨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n example of a month with only 30 days is September. 자, an example 주어죠. of a month with only 30 days is 동사네요. September 보어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로 순서로 잘 구성되어져 있죠. 도치도 일어나지 않았고 의문사도 나와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되겠다? 마침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일로 되어져 있는 달의 얘는요. 뭐다? 9월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되겠죠. 5번 가보겠습니다. Other months have 31 days. Other months 다른 달들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개의 달은 30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30일로 되어져 있는 달 말고 나머지 달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31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뭘 쓰면 되겠다? 마침표를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캐치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자, 마침표, 느낌표, 그 다음에 물음표 어떤 게 들어가면 맞을까 한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6번입니다. Examples of months with 31 days are July and December. 자, examples라 되어져 있죠. 예시예요, 예시. 31일로 구성되어져 있는 달의 예시는요. are July and December. 언제래요? 7월과 12월입니다. 자, 깔끔하죠? 얘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뭐 써줘야겠다? 마침표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Which month never has 30 days? 30일로 되어져 있지 않은 날은 언제입니까? 무슨 달입니까? 라고 which라고 하는 의문사가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문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The answer is February. 정답은 2월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정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좀 강조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느낌표를 써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February usually has only 28 days. 자, 28 days, 28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요? 2월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28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뭘 해주면 되겠다? 마침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born in the first 2 weeks of Februar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all my brothers. 자, all이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형제자매가 다 나오고 있어요. 형제자매 모두 다요. 언제 태어났대요? First 2 weeks of February.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주와 2주가 되겠네요. 2월에 1주와 2주에 다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주면 되겠다? 당연히 느낌표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Taking a word 퀴즈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상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앞에 이렇게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뭘 만드시면 돼요? question, 의문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 나와져 있으니까요. 먼저 이 3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 the capital of Brazil is라 되어져 있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성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at is the capital of Brazil?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브라질이라 되어져 있는 거 뭐 골라줘야겠어요? 대문자 골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대문자 선택해서 넣어주셔야겠고요.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우리 물음표로 가셔야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The capital of Brazil is Brasilia.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식이 뛰어나셔야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퀘스천입니다. 2번 갈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city is the White House in? 자, 백악관이 들어가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정답 잘 알고 계신가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White House is in the Washington D.C. 자, 워싱턴에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여기도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죠. What is the biggest city in Mexico? 자, 멕시코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거 어떤 걸까요? 알고 계시나요? 자, 답은 예였습니다. Mexico City is the biggest city in Mexico.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5번, 6번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city is the Eiffel Tower in?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펠타워가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답은 잘 알고 계시죠? The Eiffel Tower is in Paris. 에펠타워가 어디에 있다? 파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What continent the Nile River in i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퀘스천으로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문사 먼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퀘스천 마크 써주시는 거 Nile River, 나일 강 다 대문자 써줘야겠죠. What continent is the Nile River i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The Nile River is in Africa. 자, 나일강은 아프리카에 있겠죠. 자, 지금 혹시 질문들이 해결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상식 부족입니다. 그렇죠? 상식을 많이 길러야 돼요. 자, 최근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요. The Andes Mountains are wher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의문사 먼저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Andes Mountains는 다 대문자 써주셔야겠죠. 퀘스천 마크 잊지 마시고요. Where are the Andes Mountains?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안데스 산맥은 자,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The Andes Mountains are in South America. 자,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어디에 있다? 남아메리카에 있다. 바로 대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을 다 거쳐서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 남았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7번과 8번 해결해 주시고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해보셨죠?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Is what the capital of Saudi Arabia?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question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의문사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거는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뭘 해주셔야겠다? 대문자로 써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셔야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What is the capital of Saudi Arabi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얘기 되겠죠. 지금 어디라고 하니까 자꾸 where 같은데 그냥 무엇입니까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볼게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 이거 몰랐습니다.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상식을 좀 더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he capital of Saudi Arabia is Riyadh. 자, 리야드라고 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8번 가겠습니다. In Canada, what the biggest province i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퀘스천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biggest province in Canada?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또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퀘스천 마크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캐나다에만 대문자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는 어디입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정답이 바로 The biggest province in Canada is Quebec. 자, 퀘벡이 어디라고요? 가장 큰 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잘 맞추셨나요? 네, 요것도 한번 모르셨다라고 하면 정답을 확인해 놓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상식도 키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매번 잘 하고 계시죠? 자, interviewing a person. 오늘은 누군가를 좀 인터뷰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글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했었던 형태들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보여드릴 질문들을요, 좀 정확한 대문자 규칙과 그 다음에 구두법을 활용하셔서 완벽하게 질문과 답변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을 정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또는 그녀의 답변을 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활용하실 질문들은 바로 얘네들입니다. 자, 제가 질문 형태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답변을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문장들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얘네 잘 확인하셔서 뭐 해오시면 되겠다? 과제 잘 수행해 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